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늘은 연휴 중이고 좀 더 텀을 갖고 시장을 한번 둘러보는 날을 가져볼까 합니다. 2주마다 시장 분석 컨텐츠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면 할수록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좀 더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전체 어닝 캘린더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2월 셋째 주 15일부터 19일까지의 수익 발표, 어닝 발표 테이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월 15일은 월요일 날 대통령의 날이라서 휴장인 날이고요. 그리고 2월 16일 화요일은 팔란티어의 어닝 발표와 그리고 옥시덴탈, 석유 및 가스 화학 관련 기업이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인 태양광 인버터 기업이자 이제 뭐 코캄을 통해서 ESS로도 나가고 있는 솔라엣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이자 빌 게이츠와 폭스바겐이 투자했다 해서 유명했던 퀀텀스케이프, 그리고 의약품 유통업체로서 미국 최대 소매 약국 체인점인 CVS 헬스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2월 17일인 수요일은 홈페이지나 이런 걸 손쉽게 모듈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인 윅스의 어닝 발표,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해서 아마존에 이어 2위를 목표로 하는 쇼피파이, 리튬의 세계 1위 기업인 알버말, 그리고 CDN 기업인 페스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인 목요일에는 메리어트 호텔이 어닝을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종합 폐기물 관리이자 환경 서비스 기업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여기는 이제 북미의 1위 사업자라서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산업용 지자체 폐기물 관리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빅커머스는 쇼피파이처럼 쇼핑몰 관리 솔루션 기업이고 월마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OTT 플랫폼 기업인 로쿠와 광고 내에서도 에드테크 기업으로 꼽히는 트레이드데스크, 그리고 예전에 일찍 소개드렸던 재생에너지 투자 및 리츠 기업인 하논 암스트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월 19일 금요일은 디어앤컴퍼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존 디어로 주로 알려져 있는 농업과 건설, 임업에 쓰이는 이런 중장비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트랙터까지 개발하면서 좀 혁신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크 ETF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 인터내셔널은 지바겐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완성차 위탁 생산이자 자동차 부품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발표도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 거라서 가져왔는데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기업 순위를 1위부터 20위까지 매긴 것입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는데 구글이 생각보다 높았고, 그리고 3위와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아마존과 페이스북도 인상적인 정도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버크셔나 포드, 인텔 순으로 이런 식으로 순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뉴스로도 하나가 다뤄지긴 했는데, 버핏 지수는 현재 GDP 대비 총 미국 주식 시장의 시장 가치를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버핏 지수는 2월 4일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전체 시가총액인 48.7조 달러의 나누기, 현재 연간 GDP에 반영하고 있는 21.7조로 나눈다면 약 224%죠. 그거를 이제 과거 평균 기준으로 표준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면 과거 평균보다 약 84% 정도만큼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버핏 지수를 토대로 모델링을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다면 시장이 현재 굉장히 과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IT 버블 수준도 넘겼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꽤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를 조금 추가를 해보죠. 일단은 첫 번째로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 해당 기업들의 매출 파이프라인이 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외에도 전체 S&P 500 기업들만 보더라도 지리적으로 볼 때 미국 전체에서 매출의 60%를 내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국외에서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익스포저 자체가 외국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보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약 57% 정도가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고 있는 게 커진 만큼 아까의 버핏 지수에서 분모인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으나 분자 쪽인 미 증시의 시가총액을 키우는 쪽으로는 시장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버핏 지수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현재로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지금의 중요한 지표인 금리를 활용해서 실질 가치를 매기게 되면 현재 아직 시장은 공정가치 상태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버블 상태와는 달리 지금의 시장 가치는 공정가치 상태라는 점을 금리 기준으로 볼 땐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벤치마크인 명목금리 측면을 볼 때 그거를 이제 벤치마크로 결정하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중요시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 기준으로 맞춘다면 어쨌든 아직까지 위험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IT 버블과 차이가 나는 점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경기 침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연준이 금리를 높이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두 기간 사이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성장 기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죠. 그래서도 저는 이제 혁신 기업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주로 아무래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뤄드리는 것이 혁신 기업을 주로 다룰 수밖에 없지만, 예전부터 얘기 드리는 건 혁신 기업에 너무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포트폴리오의 지속 가능성상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랬다가도 이제 혁신 기업 중에 모빌리티 섹터로 잡아둔 몇 개 기업들이 가격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상 비중이 치고 올라오는 이슈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의 스토리는 이랬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점차 1990년대 내내 계속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가구 사용량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쪽에 시장이 막대하게 커질 거라고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PSR이 엄청난 배수로 거래되기 시작했었죠. 이제 그 말로도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 때 닷컴 버블 당시로부터 1년 후에 리턴을 보게 되면 S&P의 성장주 인덱스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1.51%였습니다. 그러나 PSR이 10배 혹은 그것보다 컸던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6.49%를 기록했죠. 그리고 PSR이 10배 미만이었던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10.22%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를 보게 되면 성장주 인덱스는 마이너스 19%를 기록했으나 PSR이 10배 이상이었던 기업들은 특징적으로 더 하락해서 닷컴 버블 당시 고점 기준보다 평균 마이너스 38.95%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PSR이 10배보다 낮은 기업들도 이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시긴 했으나 5년 후에는 전체적인 성장세는 아까보단 좀 있었죠. 이게 계속 같은 기준을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 것은 좀 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본다면 닷컴 버블 당시 PSR 기준으로 10배 혹은 그 이상의 매우 높은 가치를 책정받았던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고점 하락폭이 매우 컸고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PSR 차이에 따라 시장은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게 무너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미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주로 이제 S&P 500의 이익, 기업들의 이익을 분석해드리는 작업을 2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주말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해당 주차 내용만 알려드렸었는데 이제는 2주 전 자료랑 함께 비교해드리면서 올려드립니다. 1월 말 기준보다 실제 이익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확대시킨 게 오른쪽에 가져다 놨는데요. 그래서 물론 시장이 예전에는 약세장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익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이런 기조에 따라 폭이 약간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시 좀 강세적으로 변하고 있음에 따라 PE 멀티플은 조금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1월 말 당시에는 185개 기업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370개 기업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4분기 S&P 500의 예상 수익률 증감률은 양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월 넷째 주 당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2.3%보다 플러스 5.2%포인트 급격히 좋아진 상태이죠. 그리고 성장치에 대한 전망, 그런 교정 상태를 볼 때 9월 30일 당시 기준 예상 수익 감소율은 마이너스 12.7%였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예상 수익률 감소분을 보게 되면 9.3%로 높아졌습니다. 약 3.4%포인트 정도 더 좋아진 것이죠.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분야는 46개 기업이 포지티브 EPS 가이던스를 냈고, 그리고 26개 기업이 네거티브 EPS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S&P 500이 향후 12개월 PE, 그러니까 포워드 펀은 22.2배로 2주 전인 21.8배에 비해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4주 전에 봤던 22.6배에 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더 빨리 개선되면서 지금 약간 조금 덜 올라온 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년 평균인 17.7배에 비해서도 높은 상태이고 10년 평균인 15.8배에 대해서도 높은 상태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스코어인데요. 현재 S&P 500 기업 중 약 74% 정도가 실제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370개 기업 정도가 4분기 수익을 보고한 것인데 그 중에 약 80% 정도가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업 수로 따지게 된다면 296개 기업 정도가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약 78% 정도, 이 정도 기업이 매출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288개 기업 정도가 서프라이즈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EPS 서프라이즈 비중이 80%로 마감되게 된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2008년 당시에 팩트셋이 해당 스코어보드 지표를 측정했던 이후로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로 EPS 서프라이즈를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써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게 이제 EPS 절대값이 아니라 성장률, 그러니까 그로스를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수익치의 절대값이 변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변화하는 상대값에 초점이 맞춰진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가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는 것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말에 소개드렸던 수치이고 오른쪽은 현재 2월 둘째 주 기준 실적 발표 데이터를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일단 노란색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를 처리된 것은 12월 31일 당시 예상했던 예상치 대비해서 현재 4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나 더 좋게 나타나느니까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웃퍼폼한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전체 차트에서 회색 막대로 보이는 것은 이것들은 이제 12월 31일 당시 예상했던 4분기 실적이죠. 그래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 1월 넷째 주 당시에는 185개 기업이 4분기 수익을 보고했고 당시 서프라이즈 1위는 파이낸셜 섹터였고 2위는 IT였습니다. 그리고 2월 둘째 주로 오게 되면 실제로 노란색의 크기도 더 늘었고 그리고 서프라이즈난 섹터들도 더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둘째 주 기준 370개 기업이 수익을 보고한 상태이고 서프라이즈 1위는 마찬가지로 금융산업인데 이게 이전 값인 24.1%포인트 서프라이즈에 비해서 더 올라간 27.0%포인트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원래 IT였는데 커뮤니케이션즈로 바뀌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즈가 22.9%포인트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굉장히 EPS가 좋아진 모습을 보였죠. 그 외에도 특히 경기 민감주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고 이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발표함에 따라 굉장히 올라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요약을 해본다면 실제 수익에 대해서 예상치 기대가 높은 편이었는데 그것이 좀 더 계속해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백신 보급에 따른 전체적인 경기의 반등,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크게 상승하는 이런 세 가지 팩터로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들이 각자 독립된 요소는 아니고 서로서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다모다란 교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생각을 했듯이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결국에는 어떤 수치 이상으로 물가가 갑자기 반등하게 되었을 경우에 페드가 그걸 다 처리해 줄 수 있겠냐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상존하는 상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의 전망치를 한번 보고 마감을 할까 합니다. S&P 500의 이익률은 1월 넷째 주 기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적을 예상해 봤을 때 2021년은 172.05달러, 2022년에는 198.54달러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치로 본다면 2021년에는 23.87% 성장할 것을 예상했었고 2022년에는 15.39%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수익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조금 더 2월 둘째 주 기준 예측으로 돌아오게 되면 2020년에는 140.25달러로 이전보다 0.97% 이익 예상치가 더 올라갔고 그리고 2021년은 173.96달러로 1.11% 이익 예상치가 더 올라갔으며 2022년은 200.34달러로 이전보다 0.90% 이익 예상치가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지금 포워드 EPS를 반영하는 시장으로 변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반등은 대략 6월에서 7월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백신을 맞는 사람과 그리고 자연면역 발생자가 미국 내에서 약 70% 중을 상회하기 시작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서비스업도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 물가도 상승하게 되는 그런 기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앞선에 말씀드린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GDP 구조의 변화라든지 기업의 이익 익스포저의 변화 그리고 금리를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설명이 조금 몇 가지 요소가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굉장히 고퍼 시장 그리고 성장주 위주의 쏠리는 현상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금리와 일드 커브를 함께 반영을 하게 되면 아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태이고 금리도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직 적정 수준을 논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닷컴버블 당시에 PSR이 높았던 기업들은 회복이 좀 더뎠고 그리고 영구적인 손실로도 이어진다는 점이 혁신기업 투자자들에게도 함께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혁신기업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여전히 예전부터 태양광과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그런 분야로 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휴 특집이자 잔잔하게 조금 쉬는 겸 해서 미국 시장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정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